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여러분을 남자로 봐준 게 언제예요? 아내 말고요. 아내는 이미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 여자 이미 다른 남자 상상하면서 혼자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할 생각 없어요. 징그럽대요. 솔직히 말하면 50대 남자 여러분 거울 봤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뭐 느꼈어요? 아, 나 늙었네?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이미 성적 매력이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길거리에서 20대 여자들 지나갈 때 여러분 쳐다보나요? 눈빛 한 번이라도 마주쳤어요? 아니요. 걔네는 여러분을 아예 인식 자체를 안 해요. 아버지 뻘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장애물이에요. 피해가야 할 거추장스러운 존재요.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집에서는 어때요? 아내가 여러분 앞에서 옷 갈아입어요. 안 입죠. 문 닫고 갈아입어요. 화장실 문도 잠그고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몸 보이기 싫은 거예요. 역겨워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내도 여전히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여자들 상담할 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50대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요. 남편 보면 숨이 막힌대요. 옆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대요. 냄새도 싫고 숨소리도 싫고 몸 닿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벽 쪽으로 돌아서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 혼자 있을 때는 달라요. 드라마 보면서 젊은 남자 배우 보고 설레요. 핸드폰으로 몰래 뭘 보는지 아세요? 어떤 여자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유롭대요. 그 사람 없으니까 숨통이 트인다고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제대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잘못하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요. 여자 없이요. 아내도 없이요. 그냥 혼자요. 외롭게요. 쓸쓸하게요. 아무도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진짜 충격적인 게 있어요. 똑같은 50대 남자인데 어떤 놈들은 30대 여자들이 환장을 해요.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상담실에 30대 여자가 와서 50대 남자 때문에 미치겠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요.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잔대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대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그 남자 상상하면서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 50대 남자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키도 그냥 평범하고요. 머리도 좀 벗겨졌어요. 배도 약간 나왔고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 몸에 미쳐 있어요. 그 남자 손만 스쳐도 소름 돋는데요. 그 남자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그 남자 냄새만 맡아도 이건 제가 말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50대 남자인데 어떤 놈은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어떤 놈은 젊은 여자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외모 차이예요? 아니에요. 돈 차이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상담실에서 본 그 남자 돈도 별로 없었어요. 회사도 진작에 잘렸고요. 근데 여자들이 줄을 서요.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까요? 그건 바로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너무 쉽게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내한테 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권리가 있거든요. 여자한테 욕망의 대상이 될걸요. 여자가 여러분 못 만지고 싶어 할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밤에 잠 못 이룰걸요. 그거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늙은이로 살고 싶어요. 아내가 벽 보고 자는 거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 바꾸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밤부터 아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니,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경고 하나 할게요. 이거 알고 나면 책임져야 돼요. 여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받아들일 건지 거절할 건지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여자들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둬요. 왜냐하면 이런 남자가 진짜 드물거든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자, 준비됐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절대 딴짓하지 마세요. 핸드폰도 치우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자기 관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예요. 근데 이거 그냥 운동 좀 하고 옷 좀 잘 입으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보세요. 지금 당장요. 셔츠 벗고 서보세요. 배 나왔죠? 그거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쌓인 거예요. 매일 저녁에 소주 한두 병씩 마시고 야식 먹고 운동은 안 하고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 배 보면 여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 관리 못하는 남자, 의지력 없는 남자, 게으른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할 때 방해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배가 깔리면 불편하잖아요. 제가 상담실에서 30대 여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50대 남자랑 잠자리 했는데 배가 너무 나와서 체위 자체가 안 됐대요. 남자는 하고 싶어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완전히 식었대요.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그 배 때문에 다시는 만나기 싫더래요. 그리고 냄새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50대 남자들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가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맡아봤을 거예요. 그 냄새요. 여러분도 나요. 모를 뿐이에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땀 냄새, 입 냄새가 섞인 그 냄새요. 여자들은 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요. 진짜로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냄새 나면 끝이에요. 여자들은 냄새에 엄청 민감해요. 그 냄새 맡는 순간 성적 욕구가 완전히 사라져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58살인데 30대 여자들이 줄 서요. 그 남자가 뭘 하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km 뛰어요. 비 오나 눈 오나 빠짐없이요. 그리고 하루 2번 샤워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요. 향수도 뿌리는데 절대 과하게 안 뿌려요. 은은하게요. 옷은 항상 다림질해서 입어요. 머리는 매일 감고 스타일링해요. 손톱도 깨끗하게 관리하고요. 이 정도면 여자보다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 남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섹시하대요. 58살 남자를 섹시하다고 해요. 왜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보이니까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배 나오고 냄새 나고 옷도 구겨 입고 머리도 떡진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준다고 해봐요. 여자가 고마워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역겨워해요. 저 남자는 나한테 관심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관리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헬스장 가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떠들면서 대충대충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진짜로 땀 흘려야 돼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그게 나와야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이 남자 진짜 수컷이구나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 테스토스테론 수치 얼마예요? 병원 가서 검사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내일 당장 가세요. 50대 남자 대부분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남자 호르몬 없구나, 이 남자 이제 번식력 없구나 이렇게요. 두 번째,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 쓰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랑 데이트할 때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계산서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고 카드 긁고 영수증 챙기고 그래요. 그거 여자들 다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이 남자 쪼잔하네, 여유 없네, 나랑 있는 게 부담스러운가 보네 이렇게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50대 남자치고 많은 돈 아니죠. 근데 그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하면 여자들이 반해요. 왜냐하면 계산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계산서도 안 봐요. 그냥 카드 내밀고 결제하고 끝이에요. 영수증도 안 챙겨요. 여자가 미안해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당신이랑 있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이렇게요. 그럼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남자는 나한테 투자하는 걸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남자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요. 근데 태도가 여유로우니까 여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 많이 버는 남자들 있잖아요. 연봉 1억 넘게 버는 남자들요.
근데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 없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돈에 집착하거든요. 계산할 때 10원 단위까지 확인하고 할인 쿠폰 쓰고 여자가 비싼 거 시키면 은근히 눈치 주고요. 그러면 여자들이 숨이 막혀요.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제력이라는 게 단순히 데이트 비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지금 당장 명품 가방 사주는 것보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5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은퇴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연금이 얼마 나오고 저축이 얼마 있고 집은 빚이 없고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거고 이렇게요. 그 얘기 듣고 그 여자가 완전히 반했대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구나, 책임감 있는 남자구나 이렇게 느껴졌대요. 반대로 어떤 남자는 겉으로는 돈 있는 척하는데 알고 보니까 빚투성이에요. 카드값 못 내서 연체되고 대출 이자 못 갚아서 쪼들리고요.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명품 선물하고 비싼 식당 데려가요. 근데 여자들이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등 돌려요. 이 남자 거짓말쟁이네, 허세 부리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제적 여유라는 건 빚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최고의 매력이에요. 돈 많은 거보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대화가 재미있는 남자요. 이거 진짜 핵심인데 대부분 남자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랑 대화할 때 뭐 얘기해요? 자기 얘기만 하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루해 죽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실에서 여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50대 남자들이랑 데이트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남자들이 자기 얘기만 해요. 옛날 무용담, 회사 자랑, 자기가 뭘 잘했는지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여자들은 앉아서 듣기만 해야 돼요. 리액션 해주고 감탄해주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고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리고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훈계하는 거예요. 여자가 뭔가 얘기하면 바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자들이 완전히 질려요. 나는 대화 상대를 원하는 거지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대화 잘하는 남자는 뭘 하는지 아세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요. 여자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뭘 생각하는지, 뭐가 좋았고 뭐가 힘들었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고개 끄덕이면서 눈 마주치면서 진짜로 들어요. 핸드폰 보지 않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대화의 천재예요. 그 남자 56살인데 여자들이 줄 서요. 근데 그 남자가 특별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농담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자들이 그 남자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여자 얘기를 진짜로 들어주거든요. 한 번은 그 남자랑 같이 있을 때 봤어요. 여자가 회사에서 있었던 짜증나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래, 그건 정말 짜증났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결책도 안 주고 위로도 안 하고 그냥 공감만 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완전히 기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더 빠져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대화의 핵심이에요. 여자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알아주는 거요. 내가 느끼는 걸 이해해 주는 거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최고의 대화예요. 그리고 유머요. 이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재 개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자들 진짜 싫어해요. 유머라는 건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무겁거나 진지할 때 톤을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나 오늘 실수해서 창피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위로해요. 그거 재미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나보다 덜 창피한 거네. 나 어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이렇게요. 그러면 여자가 웃으면서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게요. 이게 바로 유머예요.
여자를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남자예요. 이거 50대 남자들이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에요.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남자를 원해요. 감정이 있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기쁠 때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표현하고, 화날 때 화난다고 표현하는 남자요. 근데 대부분 50대 남자들은 어때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요. 힘들어도 티 안 내요. 슬퍼도 참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요. 술 먹고 감정 폭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거나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더 무서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0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앞에서 울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참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대요.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빠졌대요.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약한 모습까지 보여주는구나. 나를 그만큼 믿는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이게 바로 진짜 감정 표현이에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예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한다는 말도 해야 돼요. 50대 남자들 대부분이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요. 쑥스럽대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오글거리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서 당신이 좋아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렬해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54살인데 여자들이 환장해요. 그 남자가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그 남자 좋아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난리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감정 표현을 정말 솔직하게 하거든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해요. 근데 절대 과하게 하지 않아요. 딱 적당하게 해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완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5번째, 여자를 진짜로 존중하는 남자예요. 이거 말로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50대 남자들한테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요. 여자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있어요. 속마음을 말해봐요. 여자는 남자보다 좀 모자라다. 여자는 남자가 이끌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여자들은 그거 다 느껴요. 여러분이 입으로는 존중한다고 말해도 행동으로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여자 의견 묻고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여자 일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여자 친구들 만나는 거 못마땅해 하는 거 다 느껴요. 제가 상담실에서 여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남자들이 심해요. 나이 들고 경험 많다고 여자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자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강요해요. 진짜 존중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조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여자가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설령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57살인데 30대 여자가 완전히 반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남자는 여자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했어요. 나이가 20살 넘게 차이 나는데도 전혀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없었어요. 여자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한 번은 그 여자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남자한테 물어봤대요. 그럼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대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지지할게 이렇게요. 그 말 듣고 그 여자가 완전히 무너졌대요.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여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길거리에서 젊은 여자 지나가면 쳐다봐요. 여자 몸매 품평해요. 여자들끼리 비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은 그거 보고 이 남자는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여자를 존중하는 남자는 모든 여자를 인간으로 봐요.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예쁘든 못생겼든 똑같이 존중해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이 남자는 진짜 품격이 있는 남자구나 이렇게요. 6번째, 자신감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허세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젊은 남자들 보면 어때요?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진짜 자신감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젊음이에요. 외모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그거는 나이 들면 사라져요. 진짜 자신감은 뭐냐면요.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쌓인 내공이에요.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힘든 일도 이겨냈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50대 남자의 최대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인생 경험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에요. 젊은 애들은 작은 일에도 우왕좌왕하는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50대 남자들이 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회사에서 밀려나고 젊은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내한테도 무시당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움츠러들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제가 상담실에서 본 50대 남자들이 대부분 이래요. 들어올 때부터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말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원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세상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요,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달라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강점도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남자는 59살인데 20대 여자들도 그 남자한테 끌려요. 그 남자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심지어 머리도 많이 벗겨졌어요. 근데 그 남자한테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에요. 한 번은 그 남자가 여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갔어요. 젊은 여자들이 옆에서 떠들고 웃고 그러는데 그 남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자기 할 말하고 자기 할 행동했어요. 그 모습이 여자들한테 완전히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이 남자는 다르구나. 이 남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구나 이렇게요. 자신감이라는 게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태도로 나타나요. 자세, 목소리, 눈빛, 말투 전부 다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세요. 여러분은 5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그게 자산이에요.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7번째이자 마지막, 미래 비전이 있는 남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50대 남자들 대부분이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요.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예요?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계획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늙어갈 거예요? 대부분 50대 남자들이 은퇴하면 무너져요. 갈 곳이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빈둥거려요. 아내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여자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는 이제 끝났구나. 이 남자랑 있으면 나도 늙어가기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 비전이 있는 남자는 완전히 달라요. 은퇴해도 할 일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자는 62살인데 40대 여자가 환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남자는 은퇴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린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 가서 손님들 맞이하고 커피 내리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여자가 완전히 반한 거예요.
이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빠진 거예요.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데도요. 미래 비전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세계 일주 하겠다, 큰 사업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돼요. 취미를 가지든 봉사활동을 하든 새로운 공부를 하든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미래 비전을 실현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것 자체가 미래 비전이에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술, 담배 줄이고 정기 검진 받고 이런 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여자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는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랑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자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이에요. 반대로 건강 관리 안 하고 술, 담배하고 운동 안 하는 남자 보면 어때요? 이 남자는 몇 년 못 갈 거야. 이 남자랑 있으면 간병인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7가지 다 기억하시죠? 자기관리, 경제적 여유, 재미있는 대화, 솔직한 감정 표현, 진짜 존중,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미래 비전이요. 이 7가지를 다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봐요. 길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요. 아, 저 남자 뭔가 다르네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요. 더 알고 싶어져요.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아내요? 아내도 달라져요. 여러분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이 언제 이렇게 멋있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져요. 벽 보고 자던 아내가 여러분 쪽으로 돌아눕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